네, 안녕하세요. 생활과학 시간이고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학습지는 온클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인쇄를 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인쇄를 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빈칸 내용은 미리 좀 어디에 옮겨 적어 놓으신 뒤에 제가 등교하는 날 프린트는 새 걸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미리 뽑아서 그 적은 사람은 그 프린트 뭐 잘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아니 보관이 아니라 버리셔도 뭐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프린트 못하는 학생들만 제가 나중에 나눠드린 프린트에다가 빈칸 옮겨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질병을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천연두라는 질병을 배웠는데 천연두는 제가 소의 그 우두에서 고름을 짜내서 사람한테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으로 천연두를 극복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소의 천연두인 이 우두의 부스럼에서 액체를 채취해가지고 픽스라는 이 어린 아이한테 접종을 해가지고 픽스한테 면역력이 생긴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젖을 짜던 어떤 요 농경지의 사람? 이분이 우두에 감염이 되셨는데 이분의 감염된 우두에서 병을 채취해서 픽스한테 이렇게 주사를 했고 픽스는 조금은 아팠죠? 우두의 영향으로 좀 아팠는데 그래도 금방 나았어요. 나은 이후에 천연두 걸린 환자로부터 천연두를 이제 채취해서 픽스한테 주사를 했는데 픽스는 멀쩡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픽스한테서는 천연두의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픽스에게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픽스는 천연두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요 우두를 통해서 면역력을 길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너가 이렇게 연구를 했고 천연두에 대한 예방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바이에른 주라는 이 지역에서 종두를 세계 최초로 임무화를 합니다. 임무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해요. 이렇게 천연두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침입에 대해서 인간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천적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에 좀 비교되는 말 후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후천적 면역. 선천성, 후천성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선천성, 후천성.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자, 선천성 면역은 무슨 의미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면역 체계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력이 선천성 면역이고요.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이 선천성 면역 체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후천성 면역은 어떤 거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항원, 이 질병체가 1차로 침입하면은 침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까지 느린 시간, 수량의 항체를 형성해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항원에 대한 싸우기 위한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들어내더라도 소량의 항체만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 항원이 2차로 침입할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더 많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처음 침입을 했을 때는 느리게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두 번째로 침입을 할 때에는 원래 이 항원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원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핍스의 사례를 보면 핍스는 이제 우두를 처음 접종했을 때 아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천연두를 주입하니까 아프지 않았어요. 1차로 침입했을 때는 이제 느린 시간에 걸쳐서 항체를 조금 만들어내서 이제 이겨낸 건데 두 번째로 침입을 하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내서 요 천연두를 이겨낸 거죠. 요 빈칸 채우는 거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영상 잠깐 멈춰서 쓰시고요. 다 썼으면 밑으로 가서 질병은 왜 걸리는 것인가, 질병에 대한 학설이 좀 나오는데 고대 과학자들은 비생물적 요소에서 저절로 생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질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스테르가 주장을 하죠. 생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번식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위치가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 그 학습제는 이 위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글씨를 키우다 보니 여기까지 밀린 건데 자, 어떤 플라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고기 스프라고 해서 좀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에 액체를 넣어 놓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요 미생물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요런 이제 고리 모양, 뭐라 하지? 요런 꾹 꺾여진 곡선 모양의 주입구를 놔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먼지 같은 이제 미생물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스프를 일단 끓여서 멸균을 시켜요. 원래 존재하던 미생물은 다 없앤 거죠. 새롭게 생기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주변 이 환경과를 차단을 시켜 놓습니다. 차단.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어요. 즉 고대 학자들이 믿었던 저절로 미생물이 발생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고리 모양의 요 주입구를 똑 떼서 그냥 외부 환경에 닿도록 놔뒀더니 이제 미생물이 자라더라. 분명히 똑같은 그 고기 스프와 같은 병이었는데 주변과 차단된 곳에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고 공개된 곳은 미생물이 자랐다라는 이 실험이 된 거죠. 그래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번식해서 생긴다. 주변에 있던 미생물이 번식해서 생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작 변형 이게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조작 변인 구부러진 목을 부러뜨림. 하나는 구부러진 목의 주입구를 사용했고 하나는 구부러진 목을 부러뜨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로는 미생물이 다시 성장하더라. 구부러진 목을 부러뜨리니까 미생물이 다시 나타나더라. 그래서 증명해낸 사실은 작은 미생물이라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을 해낸 거죠. 즉 질병도 결국엔 미생물인 거니까 질병은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저절로 운명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런 실험을 했었고 또 질병과에 관련된
연구들을 합니다. 학습지 뒷장이요. 닭 콜레라를 연구를 하는데, 자, 콜레라에 걸린 수평아리의 피에서 닭 콜레라균을 채취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인공적으로 키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인공적으로 키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닭에서 이게 콜레라균을 빼서 다른 데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얘를 이제 빼내자마자 다른 닭한테 넣으면 콜레라균 자체가 지금 건강해서 다른 닭도 그 콜레라에 걸려서 막 죽을 수도 있는데, 콜레라균을 딴 데 옮겨놓고 약하게 만들었어. 오래된 시간 동안 냅두니까 콜레라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닭한테 이렇게 주사를 했더니 닭이 콜레라에 걸리긴 하는데 금방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제너가 했던 중두법의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의 이 우두에서 좀 사람을 약하게 우두를 앓게 만들면은 천연두의 예방이 되더라, 면역이 생기더라, 그런 거를 똑같이 한번 증명을 해본 겁니다. 콜레라를 가지고요. 그리고 콜레라 말고도 탄저병을 연구를 했는데,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까지 개발을 해요. 백신을 개발해서 이 백신을 갖다가 동물한테 투여를 해줬더니 백신을 투여한 동물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으나 그렇지 않은 동물은 탄저병에 걸려서 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테르가 병에는 뭐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이런 걸 면역할 수 있도록 콜레라도 연구하고 탄저병도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나오는데, 코우라는 사람은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요 세균에 해당되는 많은 변형군들을 연구하고 분류를 해내요. 탄저병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도 탄저병을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피를 쥐한테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죽었고, 그 쥐의 이 내부를 관찰해 봤더니 죽은 쥐에서 다수의 세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탄저병 관련 세균도 있고 뭐 다른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탄저병,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세균을 막 배양을 해서 다른 동물한테도 주입했더니 탄저병이 발생했어요. 즉 이제 탄저병도 어떤 특정한 이제 세균 때문에 발견됐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고, 또 두 번째 동물, 쥐 말고 다른 동물에 주입했던 요 두 번째 동물에서 또 피를 얻어내서 세 번째 동물한테도 주입을 해요. 그랬더니 얘한테서도 탄저병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탄저병의 원인은 이제 특정한 세균, 즉 탄저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세균을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균을 연구했던 방법이 뭐냐면 코흐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떤 탄저병으로 죽은 동물의 조직에서 모두 같은 균이 생성됐다라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탄저병으로 이심이 되는 균을 분리하고 순수 배양을 해서 다른 동물한테 주사를 했더니 탄저병의 증상을 또 일으키더라. 그리고 병에 이렇게 걸린 동물에서도 탄저균인 이 같은 균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게 코흐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좀 적을 게 많긴 한데 파이팅이 잘 써주시고요. 그래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건 탄저균이더라. 그러면 다른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 코흐는 세균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고 전염병에 각각 원인이 되는 세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베리 마샬이라는 사람은 배양 중인 헬리코박터균 요거를 직접 마십니다. 그래서 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겪어서 증명을 해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월터 리드라는 사람은 모기가 황열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 자신의 동료들이랑 군인들한테 요 모기한테 물리게 해가지고 황열병을 앓는 것을 인체 실험적으로 알아내고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 세상에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 그때 이 상황에서는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인체 실험이 거의 확실하긴 하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선 되게 굉장한 건데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참 못된 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아우구스트 오도네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유전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이런 아들의 이름이 로렌조였는데 이 로렌조 오일을 만들어서 좀 유전병에 걸렸음에도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요를 연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확인 문제, 백조목 실험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는가? 미생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했던 거죠. 그래서 증명이 성공을 했고요. 실험이 성공을 했고요. 코의 공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요 4개 우리가 열심히 썼으니까 따로 한 번 더 쓰지는 맙시다. 여기까지 이제 학습지 내용 좀 평소랑 다르게 많이 학습지를 채웠는데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도 화이팅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